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았던 집안. 그러나 그들 사이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피해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독수리 술도가의 막내 오강수는 최근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맏형 오장수가 남긴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은 결국 그를 숨막히는 진실 앞으로 끌고 갔다. 장미애. 세리의 어머니이자 신라 주조의 안주인이 그의 진짜 생모였다. 이건 농담이죠. 이럴 수는 없어요. 오강수는 형제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이 꺾였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장미애가 내 엄마라는 말보다 자신이 미워하던 사람이 엄마였다는 사실이 더 참을 수 없었다. 장미애 역시 강수를 보며 매번 알 수 없는 눈빛을 보이곤 했지만 말 한마디 못한 죄책감이 이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강수야. 내가 태어난 그날 난 너무 어렸고 너무 바보였어. 장미애는 흐느끼며 고백했다. 당시의 남편 독고탁은 그녀가 데려온 갓난아이를 내 딸 세리의 동생으로만 받아들였다. 강수는 그렇게 술도가에 남겨진 것이었다. 오강수는 숨을 헐떡이며 집을 뛰쳐나왔다.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형제라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는 차라리 모르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거라 생각했다. 한편 오범수와 독고세리는 결혼 준비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세리 역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세리의 진짜 부모는 장미애와 독고탁이 아닌 전자업계의 거물인 장재영 회장 부부였던 것. 27년 전 병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간호사의 부주의로 다른 아기와 바뀌었죠. 그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세리와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며 장미애가 병원에서 바뀐 신생아를 알고도 침묵한 사실을 폭로했다. 장미애는 그 아이를 잃고 난 후 다른 아이라도 품어야 살 수 있었다며 울었지만 세리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당신이 준 이름, 당신이 골라준 옷,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진짜 내 인생을 찾고 싶어요. 세리는 그렇게 본인의 출생의 비밀과 마주하고 범수와의 결혼을 앞두고 진짜 부모와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새하얀 단발로 머리를 자르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했다. 처음으로 당당해진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성숙했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리의 등장에 나영은이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나타난 것이다. 나영은은 범수와 과거 미국에서 함께 살며 딸 한이를 낳았고 이제 와서 한이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당신은 교수예요. 학생과 결혼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나영은은 언론을 움직였다. 교수와 제자, 불건전한 관계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범수는 대학 교수직에서 정직 처분을 받는다. 동시에 한동석 회장의 호텔에서도 세리의 출신에 대한 잡음으로 계약이 보류된다. 세상은 여전히 피와 가문을 따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광숙이 이 모든 사태를 뒤엎을 정보를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장미애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인물, 공주씨를 직접 찾아갔다. 엄마. 아니, 공여사님. 예전에 장미애 씨가 데리고 온 아이, 정말 그녀 아이였나요? 공주실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맞아. 미애가 아이를 안고 왔을 때 나는 단번에 알아봤어. 그의 애비 얼굴이 똑 닮았거든. 그 말은 장미애가 일부러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 이젠 장미애가 세리도 강수도 친딸이 아니라는 가능성까지 불거졌다. 진실은 단 하나. 장미애가 어떤 이유로 두 아이를 입양했는지 그녀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던 중 신라 주조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도피 중이던 소 전무가 체포되어 독고탁이 공금을 횡령했고 그 사실을 장미애도 알고 있었다고 자백한 것이다. 경찰은 장미애와 독고탁의 공모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이로 인해 신라 주조는 해체 위기에 놓인다. 마침내 경찰이 술도가에 들이닥쳤다. 장미애 씨. 공금 횡령 및 위계에 의한 부정청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미애는 아무 말도 없이 수갑을 찼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오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입을 열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발. 엄마. 그 말에 장미애는 그제야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널 낳았다는 게 내 죄의 시작이었어. 그리고 널 사랑했던 게 내 벌이었지. 그날 모든 비밀이 밝혀졌지만 모든 상처가 아물진 않았다. 오범수는 세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세리야. 우리가 사랑을 선택했듯 과거의 모든 진실도 우리가 껴안자. 그날 저녁 한동석은 광숙의 손을 잡고 납골당을 찾았다. 장수씨, 저 잘 살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납골당 앞에서 조용히 약속했다. 광숙 씨, 결혼합시다. 동석 씨, 정말로요? 하지만 그 순간 다급하게 뛰어오는 오흥수. 형수님, 큰일 났어요. 경찰이 술도가까지 와서 장미애 씨만 체포한 게 아닙니다. 강수도 같이 연루됐답니다. 강수도련님까지요? 충격에 빠진 광숙과 동석. 과연 이 모든 사건은 어디까지 퍼질까? 강수는 진짜 혐의가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계략일까? 광숙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동석 역시 눈을 크게 뜬 채 멈춰 있었다. 방금 들은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강수도 체포됐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 애가 뭘 잘못했다고. 오흥수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신라 주조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 중 일부가 강수 계좌로 입금됐대요.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에 동석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강수를 떠올렸다. 늘 착하고 반듯했던 막내. 형들의 말이면 뭐든 믿고 따르던 그 아이가 횡령에 연루되었다고. 광숙은 정신없이 술도가를 향해 달려갔다. 도착한 그곳에는 이미 경찰차가 떠났고 고자동이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었다. 사장님. 경찰이 오기 전날 밤 장미애 씨가 강수한테 흥수 앞으로 가라고 편지를 남겼어요. 이건 뭔가 수상합니다. 광숙은 주저없이 흥수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강수의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 속에는 장미애가 직접 쓴 메모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이 계좌로 돈을 옮기면 된다. 도와줘야 한다. 너는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아이다. 장미애는 모든 죄를 뒤집어쓰며 강수를 이용했던 것이다. 어린 시절 젖을 물리던 기억을 빌미로 강수를 자신의 범죄에 이용한 비정한 모성. 광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동석은 즉시 변호사를 불러 강수의 상황을 정리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불리합니다. 자금 흐름상 강수가 장미애의 공범으로 보이기 충분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그러나 이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장미애의 친정어머니, 세리의 외할머니라 주장하는 여인이었다. 내 딸 미애가 그럴 리 없어. 분명히 누군가 시킨 짓이야. 그녀는 자신이 장미애의 어릴 적 가족사를 알고 있으며 그녀가 20대 시절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강수였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당시 아이를 지우려 했던 장미애를 말렸고 그녀는 아이를 살리기로 했지만 키울 용기는 없었다는 것.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맡겼다더군요. 그게 오장수 씨였어요. 장수. 모두의 맏형이자 고인이 된 가장. 그는 강수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장미애가 고통 끝에 버리고 간 아이를 다시 안았고 아무도 모르게 품고 살았다. 장수 씨는 한 번도 그 아이에게 미움을 품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진짜 아버지라도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동석은 큰 결단을 내린다. 광숙 씨.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장미애 씨의 죗값은 그녀가 치러야 하지만 강수는 반드시 구해내야 합니다. 동석은 자신의 호텔 인프라를 총동원해 변호사팀을 강화하고 과거 신라 주조와의 거래 내역까지 조사한다. 그 과정에서 뜻밖에도 소 전무 외에 또 다른 인물이 자금을 빼돌려 장미애 계좌로 넘긴 정황이 드러난다. 바로 독고탁의 사촌, 독고진이었다. 독고진은 신라 주조의 내부 자금 담당자였고 탁의 입지를 위해 뒷일을 도맡아 처리한 인물이었다. 그는 체포를 피하려 중국으로 도주했지만 국제공조수사로 붙잡혀 국내 송환이 결정된다. 그의 진술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 오강수. 걔는 그냥 장미애가 시켜서 이름 빌려준 거야. 걔는 모른다니까. 강수는 마침내 풀려났고 형제들과의 재회가 이루어진다. 오천수는 강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 많았다. 우리가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 오강수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감정이 무너진 순간 그는 울음을 참지 않았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였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버텼는지 모두가 그 눈물로 이해했다. 이제 마지막은 범수와 세리의 결혼식이었다. 세리는 자신의 친부모를 초대하지 않았다. 대신 마광숙, 공주실, 그리고 술도가 형제들을 식장에 초대했다. 이제 진짜 제 가족이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가 앞에서 꽃잎을 뿌리고 세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범수에게 다가갔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 순간 갑자기 식장에 나타난 한 사람. 바로 나영은이었다. 이 결혼 멈춰야 해요. 모두가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고
범수는 굳은 얼굴로 다가갔다. 나영은, 이건 우리 인생이야. 당신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영은은 한이를 꼭 안고 있었다. 한이는 내 아이야. 넌 이룰 준비가 됐니? 폭탄처럼 던져진 말. 세리와 범수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그리고 한이는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될까? 다음 화 예고 한이의 진짜 친부는 누구인가 숨겨진 마지막 비밀이 밝혀진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